우주는 셀 수 없이 많은 신비를 품고 있죠. 하지만 그중 가장 큰 미스테리는 무엇일까요? 엄마 핸드백 속에 든 물건들 말고요. 그건 바로 암흑물질입니다. 심지어 이름도 뭔가 미스테리하지 않나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요.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알기 어려운 것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불편한 발견을 하게 됐죠. 하지만 먼저 도대체 왜 암흑물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걸까요? 답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매우 복잡하단다, 어린 제다이. 가장 간단한 설명은 암흑물질이 실제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볼 수 없을 뿐이죠. 사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암흑물질이 존재하긴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암흑물질이 밝은 세상으로 나온 것은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요.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가 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게 된 최근 몇십 년 안에 일어난 일이죠. 별이 있고 행성이 있고 블랙홀이 있고 다른 천체들도 있죠. 그리고 나서 우주 먼지가 있고 그리고 또다시 거대한 공허의 연못이 있어요. 하지만 그 공허에 뭔가 있는 게 틀림없었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중력이 나온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뭔가가 아마 암흑물질이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너무 서둘렀네요. 지구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암흑물질은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에나 있고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거의 확신합니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의 글렌 스타크먼과 자그지 징 시드의 최근 연구는 암흑물질의 흔적을 찾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충격적이지만 혁명적인 질문을 했죠. 우리가 인간을 암흑물질의 지표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연구에서 존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는 아주 거대한 입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들 분자에 관해서는 아실 거예요. 거기엔 중성자, 양성자, 전자 그리고 바보자가 있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중 3개가 우주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입니다. 이 입자들은 너무 작아서 강력한 현미경 없이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입자가 그렇게 작아야 한다고 누가 얘기했나요? 특히 바로 그 암흑물질같이 미스터리한 물질에 관해서라면요. 과학자들이 증명하고자 한 것은 좀 더 큰 입자가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매크로라고 부르죠. 그 크기는 행성 하나만한 것에서부터 총알만큼 작은 것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날아다니죠. 문제는 암흑물질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스펙트럼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도구로도 정말 감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물질로 만들어진 총알은 나머지 3개와 확실히 상호작용할 수 있을 테니 과학자들은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를 찾기로 한 거죠. 그리고 가장 확실한 그러면서도 이상한 해결책은 뻔히 보인 데 있었습니다. 인간 말이에요. 그들은 어떤 인간이 암흑물질로 된 총알과 같은 것에 맞아서 고통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스피드의 입자가 인간 신체와 접촉한다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진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연구원들은 설명할 수 없는 사례를 찾기 위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의료 문서와 부검 문서를 연구했어요. 불행하게도 그들은 사람들이 날아다니는 암흑물질에 치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불운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런 정보들은 공개된 정보원으로부터밖에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샘플의 크기는 가장 신뢰할 만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미국, 캐나다 그리고 서유럽에만 국한된 것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인간이라는 변수가 있죠. 여러분이라면 의사가 어떤 사람이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기에 맞았다고 보고서를 쓸 거라고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이봐 친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UFO가 쏜 총에 맞았어? 사람들은 알고 있는 세계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진실이 아니라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쓰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보증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만약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암흑물질로 된 총알이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종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냥 그 물질이 인간에게 해를 가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하거나 밀도가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초거대 암흑물질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구자들은 인간을 감지기로 사용하는 것에서 더 영속적인 표면에서 암흑물질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으로 바꿨어요. 돌 같은 거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만약 암흑물질로 된 총알이 화강암 판자를 통과하면 돌은 녹을 것이고 그러면 구멍이 발견되겠죠. 하지만 그 위에는 이미 다른 패턴이 새겨진 후일 거예요. 과학자들은 고대 구조물에서 그렇게 녹은 구멍을 발견하기를 바라며 사람들에게 그걸 발견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발견한다면 그건 암흑물질 거대 입자가 존재한다는 것의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행성 크기만 한 입자는 어떨까요? 이게 가능하긴 할까요? 과학자들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암흑물질은 중력이 있죠. 그리고 비록 그것이 우주의 입장에서는 약하다 할지라도 그런 입자의 질량은 우주의 다른 물체만큼 크지 않다는 걸 의미할 뿐입니다. 하지만 질량이 항상 크기와 상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작은 물체가 훨씬 더 큰 물체보다 더 무거울 수도 있고요. 블랙홀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작은 블랙홀도 질량이 우리 태양보다 몇 배나 더 크죠. 그래서 암흑물질 입자가 거대할지는 몰라도 우주에서는 무게가 그들을 둘러싼 다른 물질보다 덜 나갑니다. 자, 우리 행성이 그런 입자들 중 하나와 충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스럽게도 그럴 순 없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 있는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실시한 또 다른 연구가 있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이 우주 전체에 걸쳐 매우 긴 흐름을 형성한다는 걸 발견했고 그것들이 우리 은하계도 교차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흐름은 지구에서 성장하는 털과 같지만 지구에서 직접 자라는 건 아니에요. 이 털의 뿌리는 우리 행성에서 약 1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그 끝은 그 거리에 약 2배나 떨어져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이것은 동시에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암흑물질에 둘러싸여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알아차리기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것은 사방으로 뻗어 있지만 그 흐름은 우리 행성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 머리카락의 뿌리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운 암흑물질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해도 그것과 상호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는 잠재적인 과학적 돌파구가 될 겁니다. 적어도 이 암흑물질의 털뿌리 하나라도 찾는다면요. 우린 그곳에 탐사선을 보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과학자들은 매우 기뻐할 겁니다. 암흑물질이 아직은 우주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죠. 제대로 연구하면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도 과학자들이 밤에 잠을 설치게 하는 가장 큰 질문은 정확히 무엇이 그 모든 암흑물질을 확장시키는가 하는 것일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주는 사방으로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수천 배 빠르죠. 하지만 우주 전체에 중력이 존재하고 물체는 끊임없이 서로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왜 우주는 이 모든 중력에 의해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여기에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암흑 에너지죠. 더 나아가 과학자들은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약 4분의 3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우린 그걸 보거나 만질 수 없고 어떤 장비도 그걸 감지할 순 없어요. 암흑물질과 똑같죠. 오늘날엔 이것이 순수한 이론에 불과하지만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존재한다면 행성, 별, 블랙홀 및 기타 물체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중력의 일종의 평형추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죠. 게다가 우주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암흑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주는 그렇게 놀라운 속도로 팽창하지 않을 거니까요. 이 이론의 주요한 문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것을 검증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학적 진보는 정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언젠가 암흑 에너지와 바로 그 암흑 물질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파이팅!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 비디오를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로 된 종아리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겠어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아직 가지 마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들도 많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 비디오를 클릭하시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